안녕하세요. 강연백들씨 임소은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번 사과 상자에 들어오면 그 주변에 멀쩡한 사과들까지 병들게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생긴 불안한 마음이 하루 종일 아니면 한 달 내내 내 몸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약이 뭐냐 하면 바로 따뜻한 위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릴 강연 백도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환갑을 앞둔 늦둥이 창규 엄마 서연. 그녀는 45세 늦둥이를 임신했습니다. 45살 먹은 여자가 아이는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일을 어쩌나. 가족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늦둥이 창규.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막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서 못 나오면 우리 창규는 어떡하나. 저 어린아이를 두고 내가 죽을 순 없어요.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나 식이요법으로 유방암을 물리친 그녀. 기쁜 일과 불행한 일을 같이 겪고 나니까 잘 견뎠던 것이 진짜 좋은 일이고, 창규는 내 삶의 이유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얘는 내 아이의 희망이고. 자식 사랑으로 암을 극복한 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화면을 봤더니 환갑을 앞두셨다 그랬는데 진짜 맞습니까? 네, 제가 58살입니다. 진짜 그렇게 네.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 가시면은 그 40대 그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전부 언니 그러신다고 그러죠. 네, 언니라 그러죠. 네, 왜냐면은 그 늦둥이 이제 같은 학부모니까. 네. 언니 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기분 너무 좋죠. 네. 아유, 근데 오늘 그 얘기하실 그 강연 주제가요, 네. 두 가지 선물이에요. 그 두 가지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요? 두 가지 선물은요, 네. 제가 45살에 늦둥이를 낳았고요. 네. 늦둥이 24개월 만에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늦둥이와 유방암 그 두 가지를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자리로 나가시고요. 박수로 청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서연이고요. 저는 58살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60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에 손자를 봐서 할머니 될 나이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요, 14살짜리 멋진 아들이 있어요. 45살에 제가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누구는 무슨 45살에 아기를 낳았어. 그걸 언제 키우려고 아기를 낳은 거야. 주책이야.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늦둥이가 저한테 큰 축복이자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늦둥이 낳고 24개월 때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남편을 24살 때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그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35살이고요. 작은 아들은 33살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아들 둘만 낳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5살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집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터였어요. 근데 하루는 몸이 오슬오슬한 게
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 혹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임신 테스트를 했거든요. 혹시가 현실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어머, 이걸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끙끙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호주에 가 있던 저희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나 어떻게 엄마가 임신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엄마 나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작은 아들이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애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태규야, 엄마가 주책이야. 임신을 했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놀라지도 않고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엄마 나으셔야 돼요. 라고 얘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남편한테 허락을 받을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임신을 한 것 같더니 단호하게 당연히 낳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허락을 받아서 저는 당당하게 10달 후에 제가 창규를 낳았죠. 저희 큰 애들 키울 때는요, 저희 남편이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대학원 다니는 남편 수발하랴, 제가 살림하랴, 얼마나 바쁘고 제가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큰아이들한테 좀 많이 정성을 쏟지 못하고 키웠거든요. 근데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남편은 완전히 온 정성과 온 사랑을 다 쏟아서 키우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도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온 마음의 사랑을 다 하여 정성을 쏟아서 키웠어요. 근데 우리 창규도요, 저희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걔가 항상 가운데 자고 우리 창규가 오른손은 아빠 손, 왼손은 엄마 손 그렇게 잡고 잤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세 식구는 완전히 지남철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늦둥이 난 사람들한테 유방암 확률이 높다라는 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 혹시 내가 늦둥이를 낳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버쩍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서연 씨 유방암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선생님 다리를 꽉 잡고 선생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늦둥이 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특별히 살려주셔야 돼요. 저는 살아야 돼요. 제 늦둥이를 키워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안타깝게 보셨는지 수술 날짜를 곧바로 잡아주셨어요. 수술하기 전날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서연 씨 암덩어리가 많이 크네요. 그래서 오른쪽 유방을 다 절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가슴에다 사인펜으로 다 그리시면서 이것을 절제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여자의 수치심, 여자의 상실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제가 막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아니 너 바보 아니야? 네가 늦둥이를 낳아놓고 네가 무슨 여자의 수치심, 여자의 상실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울어야 되니 너는 빨리 정신 차리고 퍼쩍 일어나서 늦둥이를 빨리 키워야 되잖아. 네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니? 라는 제 마음속에서 또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저는 낳아야 됐다는 생각 일념으로 저는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 암덩어리는 컸지만 선생님이 서연 씨는 행운합니다. 일기 B라는 판정을 받고 저는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해서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식이요법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세 식구가. 그때도 저희 남편은 저를 암 환자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우측 가슴이 하나 없는데 어쩌지? 라고 제가 울먹울먹하면 저를 막 호통을 치면서 손과 발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도 얼마나 희망을 갖고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당신이 그거 가지고 한다면 그건 장애도 아니다라고 저를 호통을 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 호통 친 것을 저를 위로하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생활이 아주 시골 그 산골짜기 생활이었지만 공기도 좋고 물과 햇빛, 운동, 좋은 음식들을 먹고 세 식구가 3년 동안 아주 건강식과 건강한 생활만 저희는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하루에 16km씩 걸었죠. 2003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산이 하얗게 뒤덮인 데를 저희 창규 아빠는 창규를 지게에 짊어지고 창규한테 동요 노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거 뭐 이런 동요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주고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요 노래가 다 부르다 못해 이제 바닥이 나면 막 유행가까지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행복한 것을 다시 내가 이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서 내가 죽게 되면 진짜 어떡하나 이 행복을 진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제가 남편을 막 앞질러서 일부러 뛰어가가지고 막 산에다 소리 지르고 울고 저를 살려달라고 울고 하면서 제가 가족한테 무슨 상처 준 거가 없나, 내가 남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게 없나라는 것을 막 뉘우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러기를 한 달, 2달 하니까요. 제 마음에 있던, 가슴에 있던 응어리가 막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식단이 너무 좋았어요. 현미, 잡곡밥에, 조수수, 옥수수, 기장 그런 여러 가지 잡곡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한 밥과 또 잎채소와 뿌리채소와 견과류 같은 것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늘 먹었고요. 저녁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영양죽이랑 뭐 이러한 고구마나 감자 그런 걸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러기를 제가 한 2년 정도 하니까요. 얼굴이 뻘겋게 피고요. 얼굴이 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식단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음식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우쳤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퇴원을 했죠. 3년 만에. 퇴원을 해서 우리 집의 식단도 싹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야채하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건강책을 보고 연구도 하고 한 끝에 그러면 이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기타 등등의 것을 내가 야채를 조금 먹고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큰 들통에다가 항아리를 집어넣고요. 거기다 양배추와 무는 기본으로 하고요. 다른 야채들, 기타 등등을 다 조금 비율을 맞춰가지고요. 잘게 썰어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물을 붓고 저는 중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4시간씩 중탕을 하면 많은 양의 야채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김치 냉장고에 넣고서 늘 수시로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운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도요. 그래서 뭐가 좋은가 했더니 어느 책에 또 오리고기가 아주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자니 오리의 기름도 많고 그 껍질이 아주 두껍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조청이나 엿을 많이 고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엿을 고는 방식으로 오리고기를 제가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엿그림이랑 고기의 독을 제거하는 누룩이랑 퀴랑 사과를 넣고 24시간 이상을 고아가지고 막 고니까요. 완전히 그 오리가 이렇게 조청같이 끈적끈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먹으니까요. 제가 기운이 막 솟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먹었더니 얼마나 몸이 튼튼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근력이 없으면 전이 된다는 것을 또 어느 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을 계속 치기 시작했고요. 저는 걷기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라는 그게 저희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살지. 나는
늦둥이 때문에 일어나야 돼라고 벌떡 일어나서 집안일도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열심히 빨리빨리. 그래서 제 별명이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아줌마가 됐어요.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을 갔더니 선생님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수치도 아주 깨끗하고 서윤 씨는 완치 판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늦둥이가 나서 유방암이 걸린 거에 대해서 늦둥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코 전혀 한 번도 후회를 해보지 않았고요. 또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늦둥이를 낳아가지고요. 제가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늦둥이 녀석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면은요, 되게 좋아하고 얼마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늦둥이와 유방암이 제 일생에 있어서 두 가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방암을 앓고 나서 아픈 사람만 보면 제가 막 뛰어가서 막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잘 쓰다듬어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둥이와 유방암을 두 가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유방암도 완치할 수 있었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끝까지 노력을 하면 반드시 행복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고요. 저도 우리 늦둥이와 우리 남편과 저희 큰아들 둘과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 창규가 네. 엄마를 낳게 한 가장 큰 치료제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치료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늦둥이 아빠도 와 계시고 어디 계세요? 잠깐만 있잖아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만. 일어나 창규도.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창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네네. 네, 요새 조금 사춘기 아니에요? 사춘기예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조금 사춘기 표정이 네네, 나오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아빠께서는요, 갑자기 창규가 태어나고 이렇게 편찮으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예, 뭐 중학교 같은 반 친구하고 결혼해서 네. 이 병이 생겨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했습니다. 진짜 목이 이렇게 목이 메이셨어요. 예. 아유, 그래도 남편밖에 없으시죠? 네. 우리 창규한테 마이크 한 번만 주시겠어요? 창규 정말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고, 엄마가 학교에 오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라. 선생님이라고 왜요? 몰라요. 거봐, 지금 틀림없이 사춘기예요, 지금. 대답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늘 고맙고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만 한다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자, 오늘 이제 강연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공감 의견단. 자,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서연 씨의 두 가지 선물. 오늘 그 강연 공감 온도는 자,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6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